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철도 계획을 알면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알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가치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요소인 철도 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요소인 신설 철도 계획이 처음 계획 단계부터 본 공사를 거쳐서 개통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신설 철도 계획이 발표되면 공사가 진행돼서 최종 개통이 될 때까지 관점에 따라서는 수많은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설령 초반에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철도 계획 진행 절차상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2강 첫머리를 신설 철도 노선의 개통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신설 철도 노선 개통 시기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초에 발표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약속한 날짜에 개통된 노선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든 노선이 계획한 시기에 개통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설 철도 사업을 기획하고 경제성을 평가해서 첫 삽을 뜨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세부 절차와 여러 기관끼리의 이해관계, 그리고 막대한 자금 조달과 집행하는 과정이 매우 정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는 예상외로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절차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대략적으로라도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설 철도 계획은 계획 단계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기를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공사 주요 시점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 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일반적인 철도 사업 진행 순서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신설 철도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그리고 본공사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특정 철도 계획을 발표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성을 평가하고요.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할지, 민간 사업자는 누구로 정할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상 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 가을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의 경우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1년여가 지났으니까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웠던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통상 이 기간이 짧으면 2년, 길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인 착공식을 갖고 본공사에 들어가는데 본공사 기간은 통상 짧으면 4년, 길면 8년 이상 소요됩니다. 물론 착공한 후에도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통상 경전철이나 전체 노선 길이가 짧은 노선은 4년 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지하철은 5에서 6년 정도, 그리고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고속전철인 GTX나 일반 지하철 공사 중에도 문화재가 출토된다든지 아니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7년에서 8년 혹은 그 이상도 소요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각 진행 단계 옆에 제가 괄호로 평균 소요 기간을 표시를 했는데 다른 단계는 대략적인 기간을 표시한 반면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단계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간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노선마다 평가를 받는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1에서 2년 안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절차길래 이렇게 까다로운 것일까요?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특정 노선을 실제 개통해서 운행하기까지 들어가는 공사비와 운행비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인데, 수익성 판단 여부는 BC 값으로 평가합니다. 들인 비용이 코스트의 약자 C로 표시하고요. 발생하는 이익은 베너핏의 약자 B로 표시합니다. 이때 코스트가 분모가 되니까 비용 대비 이익이 크면 BC 값은 1을 넘게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C 값이 1을 넘는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 아예 백지화될 수 있었던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조건 진행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도 사업 진행 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는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노선이 큰 차이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소요기간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는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비해서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저해할 요소가 보인다면 그 요소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한정 평가가 딜레이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조사 기간을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철도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현행법상으로는 특정 노선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 중에서 국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더라도 총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 투입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지하철 정거장 하나를 새로 짓는데 대략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철도 노선을 만들려면 최소한 정거장이 1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정거장 하나를 만드는데 500억인데 노선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대충 계산해봐도 5천억 이상이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은 훨씬 넘죠. 즉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신설 노선 사업은 거의 대부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2강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면 신설 철도 사업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지금까지 익힌 이론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적용해보고 실전 투자 감각을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역세권 아파트의 10년간 시세 변동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5호선 연장선은 2020년 7월경에 공식적으로 개통했고, 미사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시 아파트 가격을 전반적으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가격에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하남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놓은 수도권 핵심 노선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의 과거 10년간 가격 변동을 보면 특이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은 우상향이지만 특이한 점은 특별히 세 지점에서 정상적인 상승 패턴을 상회하는 상승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 기본계획 및 설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한 시점, 그리고 실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개통 시점을 앞두고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서는 어떤 요인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노선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개통이 되기까지 주요 공사 시점을 지난 후에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가 영향을 받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시적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다음 주요 공사 시점이 돌아오면 조정받았던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급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중심지로 직접 연결되거나 빠른 환승으로 간접 연결되는 핵심 전철 노선 역세권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보이는 가격 변동 패턴인데요. 1단계 가격 상승 포인트였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진행할지 말지 불투명했던 사업이 확정을 짓는 중요한 시점이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됩니다. 2단계 가격 상승 포인트였던 실제 공사 착공 시점은 실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눈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됩니다.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단계 가격 상승 포인트였던 실제 개통 시점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신설 철도 노선이 개통된다면 아무래도 직전까지 그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개통이 되면 이전에 비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수요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GTX-B 노선 진행 상황에 대입해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GTX-B 노선은 지난 2019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2021년 1월 14일 기준으로 GTX-B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거의 막바지에 있고 곧 설계를 시작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딱 빨간 박스로 표시된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라면 GTX-B 노선도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시점에 수요가 집중됐거나 집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GTX-B 노선 역세권 아파트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던 예전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갑자기 오르는 가격을 보고 팔려고 할 것이고, 외부 투자자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격을 보고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거래는 성사되겠죠. 그리고 착공 시점 기준으로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보고 매수했던 투자자는 나름 목표한 만큼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해서 팔려고 할 것이고, 앞서 한 번의 기회를 놓쳤던 외부 투자자는 두 번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먼저 진입했던 투자자의 매물을 보고 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거래는 또 성사됩니다. 이렇게 노선 하나를 두고도 가격 상승 포인트가 여러 번 있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매수 시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매도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핵심 노선 역세권 아파트는 수많은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신설 철도 노선은 개통돼서 직접 타고 다닐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강 핵심 내용 요약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설 철도 개발 계획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이다. 이유는 사업의 확실성 확보로 큰 손해를 볼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는 크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시점, 착공 시점, 개통 시점 이렇게 세 포인트에서 많이 오른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더 많은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강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